여러분, 1시간도 안 되어서 차로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을 만큼 작은 곳인데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공식적인 수도도 없고 인구는 고작 10,000명 남짓인데 많은 여성이 외국인 남성을 선망하는 나라, 바로 나우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고 관광객이 가장 적게 찾는 섬이죠. 국민의 거의 80%가 과체중인 나라. 한때 큰 체구가 번영과 행복의 상징으로 추앙받았지만 이제는 공공보건의 재앙이 되어버린 곳, 바로 나우루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풍만한 체격은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인산염 덕분에 부유했던 시절, 지도자들은 성공의 증거로 큰 배를 자랑스럽게 내밀곤 했죠. 음식은 넘쳐났고 수입 사치품은 흔했으며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산염 매장량이 바닥나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의 채굴로 농경지는 파괴되었고 섬은 가공육, 즉석라면, 설탕 음료 같은 저렴한 수입식품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신체 활동이 적은 생활 방식까지 더해지면서 비만율은 치솟았습니다. 오늘날 나우루 국민의 약 40%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사회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왜 많은 사람, 특히 여성들이 고국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 남성에게 눈을 돌리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우루는 지구상에서 흡연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적은 인구에 비만과 흡연이 겹치면서 유례없는 건강 위기가 닥쳤습니다. 보건소는 마비 상태이며 많은 주민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주로 호주 같은 해외로 나가야만 합니다. 나우루의 부는 땅속에 묻힌 것, 즉 수천 년 동안 바다새의 배설물이 쌓여 만들어진 인산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 발견은 나우루를 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975년 당시 나우루인의 평균 연봉은 약 1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인 소득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에는 갑자기 캐딜락과 랜드로버가 가득 찼습니다. 호화로운 주택, 수입품, 그리고 전 세계를 누비는 쇼핑 여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나우루는 다른 나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산염 매장량은 한계가 있었고 무분별한 과잉 채굴은 섬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 하얀 황금은 사라졌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나우루의 내륙은 뾰족한 석회암, 암석만 남은 폐허가 되었고 섬 면적의 80%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산염을 대체할 자원이 없자 경제는 붕괴했습니다. 나우루는 불과 20여 년 만에 극도의 부유함에서 극도의 부채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절박해진 정부는 외국인에게 여권을 팔고 불법 금융의 조세 피난처가 되거나 결국 호주와 계약을 맺고 역외 난민 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어제의 낙원은 이제 번영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인산염 열풍이 끝나자 나우루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1980년대에 발견된 두 번째 소규모 인산염층이 잠시 희망을 주었지만 이 역시 10년 만에 고갈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섬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환경 파괴는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내륙 대부분이 깎여나가 농사를 짓거나 개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급자족하던 섬은 이제 식량부터 연료, 의료용품까지 거의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실업률은 거의 80%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의 나우루 사람들에게 삶은 매일매일이 투쟁이 되었습니다. 생필품 가격은 폭등했고 관광 자원도 산업도 없는 상태에서 기회는 희박했습니다. 나우루의 이야기는 놀라운 부의 신화에서 모든 역경에 맞선 생존의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나우루의 이야기가 자원이 풍부한 다른 나라들의 경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2001년 나우루는 현대사에서 그들의 명성을 결정지을 결정을 내립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호주의 여구의 난민 수용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원조를 받는 대가로 나우루는 호주로 향하다 바다에서 차단된 망명 신청자들을 이 외딴 섬에 수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나우루 지역 처리 센터였지만 실상은 중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권단체와 국제감시단의 보고에 따르면 과밀 수용,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만연한 학대 등 가혹한 환경이 드러났습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서 정신건강 위기가 흔하게 발생했으며 자해와 시위 소식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나우루는 공식적으로는 음란물 근절을 내세웠지만 실상 수용소에 대한 정보 통제를 위해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사형제를 폐지했을 정도로 나우루의 정책은 국제인권 규범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많은 외부인에게 이 수용소는 나우루라는 이름을 들어본 유일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섬의 평온한 해변이나 작은 마을의 매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나우루가 왜 지구상에서 가장 방문객이 적은 나라로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잠시 5초만 시간을 내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대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나우루를 찾는 관광객은 1년에 고작 200명 정도입니다. 역사상 이 섬을 방문한 사람은 15,0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한적인 항공편, 비싼 여행 비용, 엄격한 비자 규정, 그리고 사실상 전무한 관광 인프라 때문입니다. 나우루에 가려면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나우루 항공. 한 곳만이 주로 호주 브리즈번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운영하는데 일정마저 불규칙합니다. 숙박시설은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며 호텔도 몇 군데뿐입니다. 섬이 워낙 작다 보니 즐길 거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감행하는 이들에게 나우루는 희귀한 것, 즉 진정성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대규모 관광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구상의 마지막 장소 중 하나로 방문객을 위해 포장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나우루 방문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면적이 겨우 21제곱킬로미터인 나우루는 대도시의 웬만한 동네보다도 작습니다. 바티칸 시국과 모나코보다는 크지만 종교나 사치로 유명한 그 두 곳과는 달리 나우루는 여전히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크기가 이곳 삶의 모든 면을 결정합니다. 긴 자동차 여행도, 뻗어나가는 대도시도 없습니다. 정부 청사부터 해변까지 모든 것이 차로 금방 닿는 거리에 있습니다. 삶은 바다의 리듬과 끈끈한 공동체의식 속에 천천히 흘러갑니다. 나우루에 도착한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이 나라가 정말 작다는 사실입니다. 섬 전체를 감싸는 유일한 포장도로인 주간선도로의 총 길이는 약 30km에 불과합니다. 차를 타고 천천히 달려도 1시간 안에 섬의 거의 모든 랜드마크와 집, 해변을 다 지나칠 수 있죠.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1km마다 이곳 삶의 독특한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남쪽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의회와 유일한 국제공항이 있는 야렌 지구가 나옵니다. 동쪽으로 머리를 돌리면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시야를 가득 채우죠. 북쪽 해안선에는 과거 나우루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인산염 채굴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녹슨 컨베이어 벨트와 버려진 하역기, 그리고 뼈대만 남은 철길들이 한때 이곳이 누렸던 막대한 부를 짐작게 합니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립니다. 채굴이 끝난 고원지대에 뾰족하게 솟은 석회암 기둥들은 마치 달 표면처럼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왜 이 섬의 상당 부분에 사람이 살 수 없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의 채굴이 땅의 속살을 모두 파헤쳐 오늘날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순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는 채 손을 흔들고 어부들은 해안가에서 그물을 손질합니다.
길가 노점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코코넛과 튀긴 간식을 팔기도 하죠. 나우루에서 이 단 하나의 도로는 단순한 기반 시설 그 이상입니다. 모든 구역과 가족,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잇는 국가의 생명성과도 같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와 달리 나우루에는 공식적인 수도가 없습니다. 대신 정부 부처들은 남쪽 해안의 야렌 지구에 모여 있습니다. 웅장한 정부 청사나 화려한 스카이라인 대신 작은 사무실 건물들과 법원, 의회, 그리고 몇 개의 대사관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뿐이죠. 바로 옆에는 공항 활주로가 가로지르고 있어 동네 가게 계단에 앉아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수도가 없다는 점은 나우루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곳의 삶은 중앙 집중적이기보다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섬의 14개 행정구역은 저마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지역이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야렌이 행정의 중심지일지는 몰라도 나우루의 심장은 섬 전체에 퍼져 있는 가정집과 지역교회, 그리고 공동체 모임 속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워싱턴, 런던, 도쿄 같은 수도가 국가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우루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국가 경영조차도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이며 공동체와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우루는 중부 태평양 한가운데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방향으로 수천 킬로미터씩 펼쳐진 푸른 바다 위에 떠 있죠. 가장 가까운 유인도인 키리바시의 바나바 섬조차 3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협력국인 호주는 남서쪽으로 약 3000km 거리에 있죠. 이 고립감은 실로 엄청납니다. 나우루의 해변에 서면 다른 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끝없는 바다와 하늘뿐입니다. 지질학적으로 나우루는 솟아오른 산호섬, 즉 융기환초입니다. 해안가의 낮은 지대가 고원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죠. 이 독특한 지형이 섬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인산염이 풍부했던 고원지대는 상상할 수 없는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환경재앙도 안겨주었습니다. 채굴로 인해 내륙의 80%가 파헤쳐졌고 날카로운 석회암 기둥들만 남아 비옥한 토양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나우루의 중심부는 마치 흉터가 가득한 분화구 같으며 해안가를 따라 늘어선 푸른 코코넛 나무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러한 고립은 아름다움과 시련을 동시에 줍니다. 주변 산호초에는 해양 생물이 가득해 태평양에서 가장 깨끗한 낚시와 다이빙 명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농사지을 땅과 천연 항구가 부족해 자급자족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료부터 신선한 채소까지 거의 모든 것을 수입해야 하죠. 게다가 해수면 상승과 기상 변화는 지대가 낮은 해안선을 위협하며 나우루를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게 했습니다. 국가들이 국방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세상에서 나우루는 특별합니다. 이곳에는 상비군도, 해군도, 공군도 없습니다. 오래된 협정에 따라 외부 방위는 호주에 의존하고 있죠. 내부 치안은 소규모 경찰 조직이 담당하는데 이들은 이름 모를 요원들이 아니라 바로 주민들의 이웃이자 친구, 친척들입니다. 군사시설이 전혀 없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변경도, 검문소도 없으며 어쩌다 마주치는 경찰 외에는 군복 입은 사람도 볼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해안가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죠. 삶은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공동체와 가족의 리듬에 맞춰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이미지 이면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호주 같은 외부 세력에 대한 의존은 나우루의 현대사를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논란이 된 난민 수용소 문제도 바로 이런 관계에서 비롯되었죠. 군대가 없어 전쟁의 짐은 덜었지만 동시에 외부의 압력이나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정세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나우루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땅과 깊이 연결된 회복력 있고 환대 넘치는 이들이죠. 나우루 사람들은 주로 미크로네시아와 폴리네시아 혈통이며 수세기에 걸쳐 유럽, 아시아, 그리고 이웃 태평양 섬 사람들과 접촉하며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태평양에 뿌리를 두면서도 나우루만의 뚜렷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대가족이 가까이 살며 식사를 나누고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며 어려울 때 서로를 지탱해 줍니다. 전통 노래와 춤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며 결혼식이나 축제 때 공연됩니다. 기독교 중심의 종교 생활도 핵심적이어서 일요일 예배에는 거의 모든 주민이 모입니다. 외부인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의 개방성입니다. 1년에 관광객이 200명도 채 되지 않다 보니 방문객은 매우 드문 존재이며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환영받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지나가는 아이들은 손을 흔들어 줍니다. 현지인들은 섬의 황금기였던 인산염 시절부터 붕괴 이후의 고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기꺼이 들려주려 합니다. 독특한 인구, 통계학적 특징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나 교육을 위해 호주나 피지 같은 해외로 떠납니다. 이러한 이주 현상과 경제적 어려움이 맞물려 미혼 여성의 비중이 꽤 높은 편인데, 이는 여행자 같은 외부인에게 따뜻함과 관심을 보이는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고립된 섬에 사는 많은 나우루 사람에게 먼 곳에서 온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창문과도 같습니다. 나우루의 작은 크기와 고립된 환경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전통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가장 독특한 것 중 하나는 구남조 잡기입니다. 남성들은 길고 무거운 올가미를 이용해 날아가는 구남조를 낚아채는데, 이는 엄청난 정확성과 인내심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잡은 새는 애완용으로 키우거나 의식에 사용하며, 이는 자연과 조상에 대한 깊은 존중을 상징합니다. 스포츠 또한 중요합니다. 럭비는 열광적인 인기를 끌며 지역 경기마다 구름 관중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나우루는 역도로도 유명합니다. 덩치가 큰 나라로 알려진 곳에서 역도가 인기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잘 어울리죠. 실제로 나우루 역도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출전해 이 작은 나라를 대표하며 자부심을 높여왔습니다. 축제는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추는 전통춤은 신화를 들려주고 공동체를 축하하는 반면, 호주팝 음악이나 세계적인 패션 같은 현대적인 영향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쌀이나 통조림 고기 같은 수입 식품과 함께 현지인들은 여전히 산호초에서 물고기를 잡고 코코넛, 빵나무 열매, 판다누스 열매를 수확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나우루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방식입니다. 경제적 시련과 환경적 흉터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행사는 늘 웃음과 음악, 그리고 나누어 먹는 음식으로 활기가 넘칩니다. 역경 속에서도 축하할 줄 아는 이러한 회복력이 바로 나우루 문화를 정의하는 힘입니다. 나우루 여행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나우루 항공만이 호주 브리즈번과 몇몇 태평양 거점을 잇는 항공편을 운영합니다. 일정은 매우 제한적이고 날씨에 따라 변동이 잦아 유연한 계획이 필수입니다. 비자는 필수이며 나우루 정부를 통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몇 주씩 걸리기도 합니다. 비자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기록의 주인공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우루를 방문한 사람은 15,000명도 되지 않으니까요. 숙박시설은 화려함보다는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몇 개의 호텔과 게스트하우스가 전부입니다. 자동차나 스쿠터를 빌리는 것이 탐험하기에 가장 좋지만, 도로가 고작 30km 정도라 금방 모든 길과 풍경에 익숙해질 겁니다. 화폐는 호주 달러를 사용합니다. 큰 곳에서는 신용카드를 받기도 하지만 현지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금이 최고입니다. 영어가 널리 통용되므로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세상으로의 여정입니다. 수정처럼 맑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인산염 광산의 기괴한 유적 사이를 걸으며 도보나 자전거로 섬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과 삶이 얽혀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나우루에는 뻔한 관광객용 볼거리나 꾸며진 매력은 없습니다. 오직 가장 날 것 그대로의 희귀한 진짜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우루는 모순과 역설의 섬입니다. 한때 상상도 못할 부를 누렸지만 지금은 빈곤과 싸우고 있고,
열대의 낙원이었지만 광업으로 흉터가 남았습니다.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깊이 연결된 공동체죠. 이 이야기는 인간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무분별한 자원 착취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주는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들에게 나우루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입니다. 비만율, 인산염 매장량, 난민 수용소 같은 수치 뒤에는 생존을 위해 분투하며 존엄성을 찾으려는 진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나우루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 중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세계에 더 숨겨진 구석구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아직 들려드리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